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전하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는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고대사에 대한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배운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지식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성심껏 성찰한 결과를 한 권의 작은 책자로 만들어 전하께 바치려고 합니다. 어중간한 조치는 결단코 피해야 한다.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분규를 방치하여 대책이 너무 늦어지면 병폐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소모성 열병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는 쉬우나 진단하기가 어려운 데 반해서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단하기는 쉬우나 치료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타인이 강력해지도록 도움을 준 자는 자멸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세력은 도움을 주는 자의 술책이나 힘을 통해서 커지는데 이 두 가지는 도움을 받아 강력해진 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탁월한 인물들의 방법을 따르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모방하려고 애쓰는데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의 역량에 필적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명성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들이 이 위대한 인물들에게 운 좋게 다가온 것이라면 그들이 지닌 비범한 역량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회를 포착 활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나라는 영광을 누리며 크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자신의 역량으로 군주가 된 인물들은 권력을 얻는 데에 시련을 겪지만 일단 권력을 주면 쉽게 유지합니다. 유능한 개혁자들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모든 위험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시작한 후에 다가오며 그 위험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서만 극복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험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을 섬멸함으로써 존경을 받게 되면 그들은 강력하고 확고하며 존중받는 성공한 지도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일개 평민에서 다만 운이 좋아서 군주가 된 이는 그 지위에 쉽게 오른 셈이지만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날아오르는 것처럼 쉽게 군주의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은 그가 군주가 된 이후에 닥쳐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나 영토를 돈으로 사거나 혹은 타인의 호의로 얻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동료 시민을 죽이고 친구를 배신하고 신의가 없이 처신하고 무자비하고 반종교적인 것을 덕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영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 그리고 수없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그는 훌륭한 인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정복자는 국가 권력을 탈취한 후에 그가 저지를 필요가 있는 모든 가해 행위에 관해서 결정해야 하며 모든 가해 행위를 일거에 저질러서 매일 되풀이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절제를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시혜를 베풀어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소심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에 항상 칼을 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 행위는 모두 일거에 저질러야 하며 그래야 그 맛을 덜 느끼기 때문에 반감과 분노를 작게 일으킵니다. 반면에 은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하며 그래야 그 맛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란 박해를 예상했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시혜자에게 더욱 애정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인민들은 자신들의 호의로 권력을 잡은 군주보다 이러한 군주에게 곧장 더 끌릴 것입니다. 막상 역경에 처해 정부가 시민들의 봉사를 필요로 할 때 그런 시민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시민들이 정부와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은 그에게 항상 충성할 것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항상 이런 군대를 이용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들은 외국 군대를 이용하여 정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군대로 패배하는 것을 택합니다. 외국 군대를 이용하여 얻은 승리를 진정한 승리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전쟁, 전술 및 훈련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일이든 목표로 삼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몰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회야말로 통치하는 자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세습적인 군주로 하여금 그 주의를 보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종종 일개 시민을 군주로 만들 만큼 효과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군주가 군무보다 안락한 삶에 더 몰두하면 권력을 이루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런 이유로 군주는 항상 군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평상시에도 전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선배들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킬레스를 모방했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모방했으며 스키피오는 키로스를 모방했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항상 선배들의 행적을 자신들의 모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악덕 없이는 권력을 보존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악덕으로 인하여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일견 미덕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을 파멸로 초래하는 반면 일견 악덕으로 보이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번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약함으로 인해서 그를 공격하는 어떠한 적에 대해서도 방어할 만큼,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의 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가 더욱 관화하다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가난하여 경멸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탐욕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색함이야말로 통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악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데 반해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한 개인들만을 해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로는
많은 경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후자에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이 조언은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온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사악하고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들과 맺은 약속에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군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항상 둘러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근래에 무수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평화조약과 약속이 신이 없는 군주들에게 의해서 파기되고 무효화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군주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성품을 실제로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정반대로 행동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올바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밖으로 드러낸 외향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신이 진실로 어떤 사람인가를 직접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수는 군주의 위험에 의해서 지지되는 대다수의 견해에 감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한 군주는 실상 평화와 신의에 적대적이면서도 입으로는 항상 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를 말 그대로 실천에 옮겼더라면 그는 자신의 명성이나 권력을 잃었을 것이며 그것도 여러 번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소행이 인민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음모자들은 이를 도모하는 것을 무척 주저할 것입니다. 음모에는 항상 많은 무수한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음모가 있어 왔지만 경험상 성공한 음모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의 경우를 돌아가 보면 너무나 선량해서 그가 한 많은 일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위 14년 동안에 그가 재판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약해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경멸을 받게 되었고 군대는 모반을 일으켰으며 결국 피살되었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적의 단호한 결심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러한 암살은 군주라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나 군주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군주는 그것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군주는 안토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모시는 측근이나 궁정 신하들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옛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새로운 통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는다.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군주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강력한 군주와 함께 승리를 거두면 당신은 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므로 군주란 모름지기 다른 세력의 처분에 맡겨지게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전한 정책을 모호하고 미심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물의 도리상 하나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을에 다른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따라야 할 올바른 대안으로 가장 해악이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대신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오직 군주에게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이미 얻은 많은 명예와 재부로 인해서 더 많은 명예와 재부를 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맡은 많은 관직들을 잃을까 염려하여 변화를 두려워하도록 대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항상 조언을 들어야 하지만 남이 원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저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보와 의견을 구하고 자신이 제기한 사안에 관한 솔직한 견해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무슨 이유이건 침묵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노여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주가 현명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은 군주가 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의 조언자들이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현명하지 못한 군주가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다스리던 국가들을 잃게 된 우리 시대의 군주들은 운명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폭풍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공통된 약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이러한 책략은 당신의 안전을 도모해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방어책은 당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취약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하에 있고 당신의 역량에 기초한 방어책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영구적입니다. 저는 운명이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반만 주체할 뿐이며 대략 나머지 반은 우리의 통제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이 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런 역량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며 자신을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제방이나 뚝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을 덮칩니다.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한 군주가 그 운명이 변할 때 몰락하게 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저는 군주의 대처 방식이 시대와 상황에 적합할 때 성공하고 그렇지 못할 때 실패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한 것보다는 과감한 것이 더 좋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여성이고 만약 당신이 그 여성을 소나기에 넣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거칠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보다는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운명은 여성이므로 그녀는 항상 청년들에게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덜 신중하고 보다 공격적이며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다루고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통일을 위한 마지막 권고. 이탈리아가 그토록 오랜 시일 동안 고대해온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기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감정을 이루 말로 형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전하의 가문이 모든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르는 기백과 희망을 가지고 이 사명을 떠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하의 깃발 아래에서 우리의 조국은 숭고해질 것이며 전하의 지도 아래에서 페트라트카의 식구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맹은 광판 공격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 것이다. 전투는 짧을 것이니 이탈리아인의 가슴에 조상들의 용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군주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